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총선을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다.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민주당 쪽 계열로 해가지고 180석 가까이나 가져갔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진짜 폭망했던 그 결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뭐 하면서 버텼습니까? 제발 좀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비정상이 정상이 됐으면 좋겠다. 나날이 정말 그때 당시 기네스 기록 막 세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이렇게까지 망해갈 수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가 되고 외교도 뭐 외교대로 막 어디 가가지고 그냥 막 졸고나 앉아 있는 것 같고 맨날 그냥 무슨 뭐 혼자 그냥 덩그러니 그냥 뭐 꽂아놓은 그냥 뭐 보리자루 같이 그냥 서 있고 경제는 또 어땠습니까? 부동산은 어땠습니까? 오죽 부동산이 그냥 폭망을 했으면은 정부 차원에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발생했던 게 그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그나마 정상화가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재명 같은 인간과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비례정당에서 민주당을 앞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제가 진짜 절망감을 넘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경까지도 다다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가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의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범죄 혐의가 넘쳐나는 인간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국 이미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황운하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나무당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이건 소나무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소나무가 일어나가지고 뭐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다하다가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옥중 출마를 하고 심지어 옥중 창당까지 하는 경우가 이게 말이나 되는 거겠냐고. 송영길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돈봉투를 돌렸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창당을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비례로 들어가 있는 인간이 변희재라고 하는 인간. 보수 우파 쪽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한창 막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소나무당에 들어가가지고 비례대표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을 깎아먹었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 그리고 민주당 쪽과 언론들이 계속해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황상무 이제 그 전 수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이종섭 대사에 대해 가지고 MBC가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곧 귀국하겠다라고 했더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급조한 거 아니냐 뭐냐 이런 식의 지금 또 보도를 하고 앉아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오라고 해가지고 왔더니만 이제는 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급조한 거 아니냐 이러고 하냐.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는 얘기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우리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고위공직자 수사처라고 하는 그 공수처에서 정치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 이게 지금 뭐 공수처인지 민주당의 그냥 무슨 뭐 위성지금 뭐 정당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것인가 산하기관 같아요. 물론 다 예상이 됐던 것이죠. 애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었을 때 다 예상이 됐던 것인데 얘네들이 지금 정치질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우리가 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던 게 2023년도 9월 달입니다. 그럼 지금이 언제입니까? 7개월 가까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동안 지금 공수처가 어떤 모습을 보여왔어요?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해놓고 단 한 번도 이종섭 대사를 제대로 소환 조사도 안 했던 게 공수처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기 전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조사를 자진 출두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렇게 무슨 뭐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의지가 크다라고 한다면 누구로 오히려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똑바로 안 한다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매번 비판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해 가지고 너네 왜 수사 똑바로 안 하냐? 이재명이 왜 그렇게까지 기소가 오래 걸리는 것이냐? 김혜경에 대한 법화 문제가 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것이냐? 매번 우리가 수사기관에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랑 김혜경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진정성을 가지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느리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런데 공수처 절대로 비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해가지고 나를 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공수처가 뭐라고 합니까? 소환조사 당분간 어렵다. 포렌식도 아직도 안 끝났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관입니까? 1년에 예산이 200억 가까이나 됩니다. 공수처가.
도대체 지금 7개월이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뭐 하느라고 아직까지도 지금 자료까지도 분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출국 금지를 해놓은 겁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를 해놨으면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 조사도 안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무슨 뭐 7개월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자료조차도 지금 제대로 분석이 안 끝나서 그럼 너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데 1년에 200억씩 받아 먹으면서 어? MBC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수처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종섭 대사가 귀국할 때도 민주당의 그 인간들 가가지고 막 피켓 같은 거 들고서 막 그냥 뭐 사퇴하라 뭐라고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앉아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고발을 당했다라는 것만으로서 대사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발을 당했다라는 것만으로 대사직으로 임명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남아 있겠어요? 고발당하는 인간이 한두 명입니까? 고발뿐만입니까? 범죄 지금 이력이 한두 명이 있냐고요. 그런 인간들은 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부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고발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당하고 있는데 MBC가 이재명 사퇴하라라고 얘기합니까? 민주당 애들이 무슨 뭐 이재명 사퇴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찌소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이지. 최소한 비판하겠다라고 한다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고발당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어. 고발당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사가 임명돼서는 안 돼. 고발당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게 MBC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MBC는 도대체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황운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찌소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MBC가 저질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뭐 송영길과 지금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송영길은 부르면 나오라 라고 얘기하더니 이종섭은 빨리 조사하라라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내로남불이다라는 식으로 보다는데 얘네들이 제정신입니까 정말로? 이래가지고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송영길의 케이스랑 지금 이종섭 대사의 경우를 비교하는 겁니까? 영길이 같은 경우는 조사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얘한테 무슨 뭐 정치적인 피해가 갑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지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종섭 대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에서 어떤 식의 프레임을 걸어놨습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불리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님한테는 불리한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종섭 대사랑 일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총선 이후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소환 조사를.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MBC가 모를까요 과연? 알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같은 경우는 뇌물 지금 특가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의문 아닙니까? 의문. 글자 그대로 그런 식의 어떤 의혹이 있다. 이게 다 아닙니까? 뭐 객관적인 지금 뭐 증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다가 대고 지금 송영길의 케이스에다가 비교를 하냐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MBC에 대해 가지고 진짜 저질 언론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계속해가지고 보석해달라고 보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재판부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옥중 지금 출간이 아니라 뭡니까 그거 옥중 자기가 뭐 창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옥중 출마까지 했으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지금 막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다 있냐고. 재판부에 그래서 내가 지금 출마를 해야 돼가지고 빨리 뭐 선거 유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 이재명을 겨냥해가지고 선거 급하면은 너 재판 안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지금 재판부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석을 해줄 수가 있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해요. 이 불문율을 어기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한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의 케이스에 대해서 언급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다른 재판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 선거 유세한다라고 안 나오고 앉아있는데 너도 그럴 거 아니냐라고 보석을 지금 허가를 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입장인 것인데 MBC는 놀랍게도 송영길의 케이스랑 이종섭 대사의 케이스를 비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내로남불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이냐고요. 언론입니까? 유동규 씨가 이번에 재판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호사다 보니까 자기가 유죄 심판 받을 걸 알아서 살 길은 오로지 탄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 재판인 것처럼 포장해 빠져나갈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정확한 얘기인 것이죠.
이재명 본인도 알 겁니다. 지 100% 유죄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뭐밖에 지금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총선에서 과반 차지해가지고 무조건 뭐 진보당이 됐거나 국가 지금 뭐 반국가 세력이 됐거나 싹 다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시켜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가 대통령 하겠다. 이게 뭡니까? 법치를 어기고 정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방식인 거죠.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생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조국도 하는 거예요. 조국이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비사법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어? 그게 지금 무슨 얘기인 거였어요? 정치적으로 내가 사람들의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무슨 뭐 사이비 종교가 돼 있는 그 세력만 있으면은 충분히 내가 법적으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도 사실상 확정적으로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이 똑같은 생각을 누가 했었습니까? 독일의 그 파쇼.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번 총선에서 지게 된다면 조국 같은 인간이 이재명 같은 인간이 설쳐될 수 있고 MBC가 더 난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분열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유동규 씨 또한 마찬가지로 자유통일당 소속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 후보 포기하겠다. 원희룡을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조차도 정확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 가지고 현실 파악을 해서 그 유동규 씨조차 선거에 나갔던 유동규 씨조차도 자기 선거를 포기하면서 원희룡을 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분열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